과목에 대한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할 건데, 저희는 이제 데이터와 빅데이터라고 이름을 지금 매겨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일단 1과목에서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목차는 크게 네 가지로 좀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라고 해서 데이터에 대한 개념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특징, 그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된 거는 빅데이터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이 비즈니스 모델,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다뤄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공부하는 2단원, 초단원으로서 2단원 빅데이터 개념을 다루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필요한 역량, 우리가 뭘 공부해야지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는 3단원, 그래서 3단원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단원은 최신 빅데이터에 대한 정보라고 해서, 사실 그러니까 이 1, 2, 3에서만 다루는 내용 외에도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좀 더 추가해서 다루는 4단원까지 구성해놨고, 지금 4단원은 DBMS, SQL 뭐 이런 그 언어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기출문제 상황들이 있어서 요 개념들이랑 그다음에 종류, 그다음에 요거 이제 활용하는 상황들에 대한 1단원 내용이 소개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2단원에서는 데이터 관련된 기술,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이 뭐가 있냐. 3단원은 빅데이터의 분석 기술.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분석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기타 내용들, 아직 다 넣지 못한 부분들 까지 이제 추가해서 최신 빅데이터 정보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 처음으로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에 대한 개념. 일단 데이터에 대한 데피니션을 알아야 되겠죠. 데이터가 어떻게 디파인 됐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데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는 영국의 문헌에서 처음 등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다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이 단어, 라틴어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로서 데이터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고, 보통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이런 식으로 내리고 있어요. 추론과 추정의 근거를 이루는 사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가공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추론과 추정을 하기 위한 발받침이 되는 그 근거들을 이루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면 안 되니까 사실을 이제 근본으로 한 근거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정의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한번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거를 분류를 해놨어요. 일단 1차 데이터랑 2차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차 데이터는 뭐냐라고 하면 연구조사자에 의해서 직접 수집된 데이터, 직접 수집된 데이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연구나 조사, 실험, 관측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해 놓는 거죠. 원래 이제 1차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줘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보통 이제 1차, 2차로 나눠놓는 상태예요.
네, 2차 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면 2차는 연구 조사자의 문제와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수집된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연구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 일반적이겠죠. 내가 어떤 걸 예측하고 관측하고 하고 싶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상황을 만들 텐데 이제 그게 이제 1차 데이터라고 하자면 2차 데이터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한 사람이 조사자와 같은 기관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내부, 외부 데이터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1차 데이터보다는 2차 데이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공개가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죠. 요즘에 막 데이터랩이라든지, 뭐 공공 데이터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목적에 맞춰서,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별개로, 저희 목적에 맞춰서 이 데이터들을 이용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1차 데이터보다는 2차 데이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떤, 뭐 서울랜드의, 어, 입장객 수와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와의 관계를 고려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이제 고려해보게 되면 이 미세먼지 농도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거를 이제 처음에 조사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 관측을 한 거니까 1차 데이터, 기상청에서 1차 데이터로서 이 수집을 한 상황인 거고, 이 수집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상청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기상청이 있고 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1차 데이터로서 뭘 고려한 거냐면 미세먼지 농도를 이제 고려를 했는데 우리가 이 미세먼지 농도를 이용을 해서 다른 데이터와 합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제 도출하고 싶은 거죠. 예측하고 싶은 결과를 도출하고 싶은 건데 이때 이 미세먼지 농도를 우리가 차용해서 사용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 데이터가 기상청 입장과 나의 입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2차 데이터로 변환되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이제 보통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2차 데이터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1차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류를 가지고 있는데 2차 데이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다는 게 내부 외부 데이터로 좀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른 내용부터 소개를 먼저 하고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거 소개할 건데 이제 초점을 다 2차 데이터로 초점을 맞출 거예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뭐냐라고 하면 데이터 사이의 관계나 패턴을 확인하는 세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내부와 외부의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여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도 이제 많이 발전이 돼서 이제 그냥 기초적으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기업 내부와 외부의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 우리가 데이터를 조사했던 상황이 아니라 이미 조사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업 내부와 외부의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저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차 데이터에 대한 저장을 하는 데이터 저장소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뒤에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얘기가 나오면 데이터 저장한 곳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개념에 고려할 마지막 부분은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보통은 IT 상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같은 걸 고려하는 상황이 오겠죠. 그 다음에 통계 개념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이제 고려하죠. 원래는 통계 분석을
쪽에서 이제 많이 고려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기계학습 같은 거 이제 통해서 고려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통계 기법들을 통해서 고려하기도 하는데, 이제 중간에 있는 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막, 이렇게 사람인 같은 그런 잡코리아 같은 데 보면,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들을 뽑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 뭐냐라고 하면,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기술 통계, 교차 지표, 회계 분석, 상관관계 등 데이터 채집 도구로서 사용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분석적 기법을 적용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뭐 기계학습이라든지 뭘 통해서 뭐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통계적인 기법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이제 분석적 기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마이닝이라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 요 인터섹션 두 개 교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통계, 교차지표, 제표, 회계 분석, 뭐 상관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인자 분석, 팩터 아날리시스라고 하죠. 클러스터 이런 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군집 분석, 그다음에 판별 분석, 그다음에 다차원적 도법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기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데이터 채집을 하는, 채집을 하고 채집한 거를 분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의미로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개념을 네, 소개한 거고, 사실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막 책 한 권을 다 봐야 되겠지만, 우리 이제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 들어갈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념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초적인 데이터에 대한 개념들을 소개해봤고, 아까 말했던 내부와 외부 개념을 나눠서 또 구체적으로 분류를 또 해보는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데이터 개념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